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귀신보다도 가난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천사의 얼굴로 웃으며 뒤에서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조신한 척,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면서 밤마다 옆집 남자 집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던 제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가 성녀인 줄 알고 저를 망령든 노인네 취급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제 아들.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그들의 가짜 가면을 벗기고 시원하게 참교육을 했는지, 오늘 그 길고 긴 잔혹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확실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저와 제 아들은 5년 전 지금의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땐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말소리는 모기만 하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 어머님 하며 초롱초롱한 눈을 맞추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푹 빠져서 엄마, 저 사람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라며 싱글벙글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제 코끝을 자극하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직접 담근 파김치랑 소고기, 무국을 좀 전해주러 아들 집에 예고 없이 들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보통 그 시간이면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며느리는 과일이라도 깎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복도 저 끝에서 현관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차림새가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한다던 애가 얼굴에는 분칠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허옇고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뻘겋게 칠했더라고요. 게다가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독한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데 딱 봐도 이건 집 앞에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가는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온병을 뒤로 숨기더라고요. 눈동자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입에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히는데 그 모습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물었죠. 이 시간에 어디 가니? 화장까지 예쁘게 하고 향수는 웬일이야?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생긋 웃으며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아, 옆집 김씨 아저씨가 혼자 사시는데 요새 몸이 안 좋으셔서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쓰여서 죽 좀 쑤어다 드리려고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님도 평소에 덕 쌓으며 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우리 며느리가 착하긴 하구나 싶어서 그냥 등을 두드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며느리의 이른바 옆집 구호 활동은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거나 반찬통을 찾으러 갈 때마다 며느리는 집안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대낮에, 하루는 해질녘에, 하루는 밤늦게. 아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네 형광등이 나갔대서 아내가 갈아주러 갔어요. 옆집 아저씨가 노트북이 고장났다는데 아내가 기계 좀 만질 줄 알잖아요. 잠깐 봐드린대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저씨가 젊은 남의 집 부인을 형광등 갈아달라고 부르고 노트북 봐달라고 부릅니까? 더 기가 차는 건 며느리가 옆집에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참다 못해 퇴근한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얘야, 아무리 이웃 사촌이라지만 젊은 여자가 밤늦게 혼자 사는 남자 집을 그렇게 제 안방 드나들듯 하는 게 말이 되니? 너는 남편이라는 놈이 걱정도 안 돼? 남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제 가슴에 시뻘건 불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숟가락을 탁 놓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 곰팡이 핀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좀 버려요.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 연배고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도 힘든 분이에요. 아내가 워낙 다정하고 인정이 많아서 챙겨주는 건데 왜 사람을 더러운 불륜녀로 몰아가요? 아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제도 밤새 내 품에서 울었다고요.
엄마가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서 무서워서 집에 못 있겠대요. 제발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 노릇 좀 그만하세요. 세상에,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정교한 가스라이팅에 완벽하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어머님이 나를 불륜녀 취급하시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건데 내 진심이 왜곡되는 게 괴롭다며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펼쳤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감싸며 저를 의부증 있는 시어머니, 노망 직전의 노인네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 앞에서 대놓고 비웃으며 어머님, 아들 사랑 독차지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아들이 어머님 편들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라고 속삭이더군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파트 복도 끝 어두컴컴한 비상계단 틈새에 숨어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아들이 회사에서 한창 야근 중이라던 그때 며느리가 집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죽통이라던 보온병 대신 화려한 실크 스카프로 감싼 와인병이 들려 있었고, 펑퍼짐한 집 앞 패션은 온데간데 없이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에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좌우를 살피더니 바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웬 젊고 번듯한 남자가 나오더니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저씨라더니 제 아들보다도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문을 닫고 들어갔고 복되는 며느리의 독한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노련하게 참았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증거 불충분으로 아들이 또 며느리 편을 들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치매 기운 있는 노인네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옷을 뒤집어 입고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며느리에게 물었던 질문을 10번씩 되풀이하며 완벽하게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리모컨은 냉장고가 아니라 TV 옆에 두시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때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거실 구석에서 멍하니 벽을 보고 있는 척하면 제 옆에서 대놓고 남편 흉을 보며 옆집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더군요. 하루는 제가 넋이 나간 척 며느리의 발치를 기어다니자 며느리가 제 등을 발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이제 내 말 들리지도 않죠. 정말 치매 검사라도 받으러 가야겠네. 남편 그 바보 자식은 내가 엄마 병세가 심각하다고 울면서 말하면 곧이곧대로 다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벽에 똥칠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내가 예뻐해 줄게요. 며느리는 제가 이제 정말 노망이 났다고 확신했는지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옆집 남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조끼 안감에는 인터넷에서 산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시엄마, 저 노인네 확실히 치매 맞아. 이제 곧 정리 가능할 것 같아. 진짜 옆에서 지겨워 죽겠다니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징징대는 게 내가 자기 생각하면서 얼마나 꾹 참고 있는지 오빠는 모를 거야. 어휴, 오늘 빨리 보고 싶다. 오늘은 몇 시에 갈까? 남편 그 바보 같은 놈은 오늘도 야근이라니까 걱정 말고. 며느리의 그 콧소리 섞인 역겨운 목소리가 제 바지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 금쪽 같은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평생 일군 우리 집안 재산을 빼돌려 옆집 남자와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저는 우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옆집 그놈의 뒤를 샅샅이 캤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놈은 몸이 아픈 홀몸 아저씨는커녕 전과 삼범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3명의 유부녀에게 접근해 가정을 파탄내고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채 수배 중인 소위 꽃뱀이었죠. 이름도 나이도 모두 가짜였고 며느리 앞에서는 자수성가한 자산가인 척 연기하며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 타고 다녔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놈의 화려한 입담과 가짜 재력에 홀딱 넘어가서 아들이 10년 넘게 야근하며 모은 비상금 통장과
제가 결혼 선물로 준 다이아 반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들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긁어서 그놈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사기꾼에게 완벽하게 등쳐먹히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소롭고도 비참하더군요. 서로를 사랑한다며 속삭이는 그들이 사실은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사들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을 통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날 밤 아들의 인감 도장을 몰래 훔쳐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그 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운명의 결전날, 저는 아들에게 오늘 내가 정신이 좀 맑을 때 정말 중요한 유언 같은 할 이야기가 있으니 1분도 늦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고 신중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마지막 덫을 놓았습니다. 얘야, 나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강원도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내 짐 좀 싸주련?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먹게, 용돈도 좀 챙겨주고. 며느리의 눈이 탐욕과 해방감으로 번뜩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요새 몸도 찌뿌둥해 보이시더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남편 저녁은 걱정 마시라고 진수성찬으로 차려줄게요. 며느리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하며 제 가방에 화장품이며 여벌 옷을 챙겨주더군요. 심지어 제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척하며 어머님, 낯선 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꼭 친구분들 옆에 붙어 계세요 라며 가증스러운 걱정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가 제 발로 꺼져주는구나 싶어 쾌재를 불렀겠죠.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온천이 아니라 아들 집 복도 저 끝 비상계단 앞 어두운 구석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퇴근한 아들이 복도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귀신처럼 나타나 아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온천 가신다더니 왜 여기 계세요? 옷은 또 왜 이래요? 아들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저는 무서운 기세로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 인생이 오늘 밤에 결정된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너랑 나랑 오늘 여기서 죽는 거다. 제 서슬퍼런 눈빛의 아들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복사해둔 아들 집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며느리가 내일 대출받을 때 쓰려던 아들의 인감증명서, 신청 서류와 여권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의 것, 다른 하나는 옆집 그놈의 것이었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옆집으로 가보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천사 같다던 네 아내가 지금 이 시각에 어디서 누구랑 네 인감 도장을 들고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지 직접 네 2눈으로 확인해. 저는 아들의 손목을 비틀어 쥐듯 잡고 옆집 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저는 독한 마음으로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탐정을 통해 복사해둔 옆집 열쇠를 꺼내 천천히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역겨운 웃음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기야, 남편 그 병신 자식은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하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불쌍한 놈. 우리 얼른 이거 인감증명서 챙겨서 내일 대출 실행하자. 그 집 담보로 돈 나오면 바로 비행기 타는 거야. 며느리가 옆집 남자 품에 안겨 제 아들의 인감도장을 장난감처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야, 이 더러운 년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알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여보, 오해야. 이거 다 어머님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야. 저 남자가 나를 협박했어. 라며 끝까지 제 탓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미리 설치해둔 캠코더와 녹음기 그리고 탐정이 모아온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서류 뭉치를 아들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오해? 내 입으로 내 아들 퇴직금 챙겨서 도망가자고 한 것도 오해니? 이 사기꾼 놈이랑 우리 집 재산 거덜내려고 한 것도 오해냐고. 아들아, 똑똑히 봐라. 네가 엄마보다 믿었던 네 아내의 진짜 얼굴이다.
옆집 남자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며느리를 방패막이로 밀치고 베란다로 도망치려다 검거됐습니다. 수배 중이던 놈이라 바로 수갑이 채워졌죠. 며느리는 그제야 제 발치를 붙잡고 개처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 남자가 저를 가스라이팅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당신 없으면 죽어요. 저는 차갑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는 내 아들의 순정을 짓밟았고 우리 집안을 파멸시키려 했어. 너 같은 괴물한테 줄 용서는 단 1g도 없다. 법대로 가자. 이후의 참교육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의 충격으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냐, 내가 그렇게 못났냐며 자책했지만 저는 옆에서 아들을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쓰레기가 제 발로 나간 게 아니라 네가 치운 거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는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며느리에게 당한 심리적 가스라이팅의 상흔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오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며느리가 아들의 비상금과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돌린 수억 원의 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아들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와 탐정을 통해 확보한 사문서 위조 정황을 검찰에 넘겨 며느리는 결국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 며느리는 저를 향해 독한 노인네, 네가 사람이야? 라고 소리 질렀지만 저는 그저 비웃음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에게는 제가 직접 선물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현장 사진과 옆집 남자와 모의했던 녹취 파일, 그리고 아들에게 퍼부었던 가스라이팅 기록들을 그녀의 부모님은 물론 일가 친척들에게 전부 보내버렸거든요. 조신하고 착한 딸인 줄 알았던 며느리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그녀의 친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내 딸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며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며느리가 저지른 금전적 사고를 수습하느라 친정 부모님도 노후 자금을 다 털어야 했죠. 결국 며느리는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옆집 남자요? 그놈은 전과가 화려한 상습범이었기에 이번에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콩밥을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그놈한테 바친 수억 원의 돈은 결국 범죄 수익금으로 압류되거나 그놈이 도박으로 탕진해버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며느리는 자기가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만나 시궁창으로 떨어진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묘합니다. 제가 만약 에휴 젊은 애들 일인데 내가 참아야지 하고 넘겼거나 아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정말 제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고 자신을 의심했다면 지금쯤 제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절망하고 저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련하게 때를 기다리고 증거를 모았기에 제 소중한 아들과 우리 집안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믿되 그 믿음이 나를 눈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교훈입니다. 진실은 때로 가슴 아프고 추악하지만 거짓의 평화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에이,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싶은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여러분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아주 추악한 가면을 쓴 채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사연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악마들의 유혹에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